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투자자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자,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지금 투자를 하는 시기가 너무 안 좋다. 2000년대 중반만 같았더라도 이러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2000년대 중반, 2003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의 화려한 상승장을 의미하죠. 자, 그 과거의 시기를 회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그때의 증시가 참으로 쉬웠던 증시다, 땅 짚고 헤엄치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현재 주식 투자자들은 과거의 증시가 쉬웠다고 생각하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간 제목으로요, 피처링 가치 퀀트 연구자들. 예. 왜 여기 갑자기 가치 퀀트 연구자들이 들어갑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앞서 언급드렸던 2000년대 중반의 화려한 수익률, 그것을 그리워하는 경우는 뭐 일반 개인 투자자도 있지만 가치 퀀트를 연구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왜냐하면 단 몇 년 만에 뭐 몇 배 수익률은 기본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10배 뭐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이 자 2003에서 2007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가 너무 쉬웠다,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시장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건 마치 우리가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 과거를 부러워해요. 예.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는 정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과거 그때로 돌아가서 투자를 하면은 정말 엄청난 수익이 날 텐데, 그런데 왜 내 주변에는 그때 당시 수익 낸 사람이 없지? 그때 당시 투자자들은 좀 바보였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뭐 이런 생각, 뭐 비단 지금 투자자뿐만 아니고요, 과거에 저도 1999년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당시 그 십몇 년 전인 1985에서 89년까지의 엄청난 상승장을 부러워했습니다. 부럽삼. 예. 자, 85에서 89년은 종합주가지수가 150에서 1000으로 달려간 엄청난 상승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마냥 부러워해야만 할까? 막상 그 시절로 가면은 과연 주식시장이 쉬웠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가치투자 퀀트를 연구하신 분들 사이에서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다, 과거가 땅짓고 헤엄치기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눈을 감고 저기 보이는 타임머신처럼 한번 2000년대 중반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탐험대 뾰로롱. 예. 시간, 아이고, 오글오글하네요. 예. 시간을 돌려서 2000년대 중반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자, 사람들은 2000년대 중반 증시를 부러워합니다. 지금 지식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 수익을 못 낸 게 말이 안 돼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위치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과거는 정말 기회였어 라고 생각하는 거를 자, 후견지명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다른 표현으로는 사후 약방문일 수도 있죠. 예. 자, 이 후견지명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 너 왜 그때 그렇게 했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어.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똑똑한 거를 강조하신 분들 계시죠. 뭐 이러한 게 모두 다 후견지명입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중반으로 돌아갔으면 이렇게 했어야지, 같이 투자했어야지, 저평가된 종목 아무거나 샀어도 10배 벌었잖아.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다 후견지명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때 당시 만만했을까요? 그렇게 쉽게 수익을 냈을까요? 자, 얼핏 생각하면은 후견지명을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그렇게 하지 못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좀 뒤처지거나 바보 같거나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후견지명 관점에서는 뭐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2003년 초로 가가지고요, 현대 미포조선, 예, 그거 사가지고 4년 5년만 들고 있었어도, 예, 100배 벌었습니다. 이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후견지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후견지명이 아니고 지혜 관점에서 승화시키기 위해서 그때 그 당시로 한번 마음을 한번 이입시켰다 생각해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3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정말 화려한 시절이었죠. 주가지수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주가지수 4배 올라가는 엄청난 상승장이었습니다. 예, 요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엄청나요. 하지만 쉬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2000년 초반으로 가게 되면요, 2003년에 이라크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때 당시 어땠는지 아십니까? 2001년 9.11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전세계 증시가 폭락할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 투자자들을 증시에서 이탈하게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카드 대란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해서 신용불량자가 수백만 명이 터졌습니다. 자, 이거 뭐 지금 20대 30대 한창 퀀트 연구하신 분들은 저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저때 당시 성인이었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예,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경제위기 또 온다는 얘기가, 예, 카드 대란 이슈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차이나 쇼크와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 관련한 압박, 그걸로 인해서 2004년에 증시가 크게 휘청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는 황석 파문, 예, 이로 인해 가지고 스몰캡이 2005년에 승승장구하다가 꺾이는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었고, 그리고 2000년대 중반은요, 미국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예, 뭐 거의 뭐 한 달 간격으로 파파파파파 올라가던 시절이에요. 예, 지금 같으면 난리 났습니다. 자, 그리고 서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2008년에 터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2007년 여름에 펑펑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후적으로 보면, 후견지명에서 보면, 별거 아니네요, 아유 뭐 좀 버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자,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는 것 때문에 작년에 다들 덜덜덜덜덜 떨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금 입장에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보면 영국의 브렉시트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두려워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었을 때 그것에 관해서도 덜덜덜덜 떠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때 당시는요, 그것보다 한 10배 정도 더 심각했어요. 그래서 요즘 악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저 때는 더 분위기가 살벌하고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시기로 돌아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터미네이터처럼 맨몸으로, 어이구, 이게 좀 이상하네요. 예, 맨몸으로 갖다 쳐요. 예, 짜잔, 빨가벗은 채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자,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종합주가지수 2003에서 2007 버티기만 하면 돼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내 자신하고 이제 위치를 바꾸는 거죠. 이제부터는 투자를 하면 돼 했는데 막상 가봤더니 투자금이 없어요. 왜? 맨몸으로 왔으니까. 그리고 집에서 뭐 돈을 빌려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부인이나 엄마 아빠, 예, 엄빠, 예, 돈으로 할 수도 있는데, IMF 사태와 IT 버블 붕괴 등으로 인해서 2003년 당시 재산이 없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주식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참 당혹스러운 상황이죠. 내가 지식을 가지고 간다, 그 당시로 갔다 한들 그 투자 기법을 사용하지 못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대안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땡겨서, 예, 투자를 한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내란이 터지면서 갑자기 여러분이 수십 개의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찰나에 갑자기 카드 대란이 벌어지면서 돈 갚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투자를 중간에 포기하게 될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 현실이에요. 저때 당시요, 정말 2000년대 초중반 당시 카드로 주식 투자하다가 뭐 매매 잘했던 분들도 신용카드 빚에 의해서 이자와 그리고 갚아라 하는 압박 때문에, 예, 한 번에 확 무너지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당시로 가게 되면 앞서 언급드렸던 악재들, 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앞서 언급드렸던 악재들, 이라크전, 카드 대란, 차이나 쇼크, 뭐 탄핵, 황석 파문 등등등등등등, 저런 재료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불안감에 빠졌을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압박을 많이 받을 겁니다. 아니, 카드 빚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아무리 훌륭한 투자 방법이 있더라도 포기해라, 뭐 집안 말아먹을 꼴 있냐, 뭐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그냥 말이 좋아 압박이죠. 예, 엄청납니다. 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예, 쉽게 이해하시려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실제 그 현실로 가게 되면요, 그냥 가치 투자만 하실 분들 안 계실 거예요. 하이닉스 이걸로 단타 해보자, 예, 그러신 분들 많을 겁니다. 요때 당시는 하이닉스가요, 뭐 지금은 SK 하이닉스지만 과거의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개인 투자자 놀이터였어요. 예. 그래서 하루 거래량이 몇억 주씩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증권사 시세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는다, 뭐가 버벅거린다 그러면 하이닉스에서 거래량이 폭발했을 때 꼭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주변에서들 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안 하실까요? 아마 분위기상 휩쓸리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갑자기 거래 정지되고 대규모 감자, 예, 재산이 크게 휙 사라지게 되죠. 자, 그리고 어찌어찌 살아남아서 투자를 계속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2006년에 불었던 부동산 광풍, 와, 요거는 이겨내시지 못할 겁니다. 아마 가족들한테서 엄청난 압박을 받아서 모든 투자금을 청산을 해서 뭐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안 사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는 서울 아파트가 마지막 화려한 불꽃을 내뿜었는데 그때는 지방의 아파트들이 안 움직였어요. 자, 그런데 그때가 부동산 상투였습니다. 예, 어쨌거나, 예, 그렇게 해서 또 투자금이 뺏기고 나고 어찌어찌 해서 조금 투자금이 남아서 2007년 투자금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지만 상투. 자, 우리가 아무리 현명한 지식 많은 것을 기억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여러분들을 뭐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고난은 반복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괜히 과거가 쉽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 현재를 보자 이거예요. 현재. 왜 현재를 봐야 되느냐? 어쩌면 지금 현재가 2003년 초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뭐 아닐 수도 있죠. 2003년 초에요, 주식시장 이제 더 이상 비전이 없다, 200 간다, 그런 말씀 하셨던 분들 많았습니다. 종합주가지수 그때 당시 500일 때 200 간다. 왜냐? IMF 때 280 갔으니까.
비관론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투자 지식과 지혜를 자, 합리적이고 옳은 방법이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실천하고 지킬 수 있는가? 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킬 줄 알고 실천하실 수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선견지명이 될 겁니다. 그냥 남들이 다 지난 뒤에 이야기하는 후견지명이 아니고 선견지명. 아이고 선견. 아유 발음도 어렵네요. 예. 선견지명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앞서 언급드릴 때 20년 전에 1999년 당시 80년대 중반 증시를 불허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 급등락 속에 여러가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해안이 생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2003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의 시장에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선견지명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러한 기준을 계속 지켜왔기 때문에 2010년대에도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자, 지금 2019년 현재 예, 지식과 지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 그 차이에서 투자의 고수와 하수는 갈라지게 될 겁니다. 예, 아무리 이론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실천 못하면 그냥 하수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고수가 되시고 싶다 하시면요. 지금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 어떻게 하면 강하게 실천해 갈지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은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그 시나리오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2003년에 갔더니 이라크전 그 조금 있었더니 카드 대란 조금 있었더니 하이닉스 감자탕 사태 예.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는 계속 뭐 정치적인 혼란 예. 중국의 차이나 쇼크 미국의 연속되는 금리 인상 그리고 서프라임 사태 발생 황우석 사태 등등등등등 이러한 때 원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게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준일 것입니다. 자, 오늘 저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자님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 토요일이죠. 예, 오후 2시에 자, 저의 70차 세미나가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제가 내일은 파워포인트에 이쁘게 떠가지고 한번 공지를 드릴게요. 예, 그리고 댓글 창에도 제가 최상단에 하나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토요일날 시간 되시면요 저의 세미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마음도 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러펀드의 증시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